안녕하세요.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. HLB 미국 PBM 업체 중에서 프라임 테라피틱스가 5월 FDA 승인받을 가능성 높은 약물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주셔야 된다.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라임 테라피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프라임 뉴스로 이 4월 15일째 어제죠. FDA의 2024년도 5월 결정 예상으로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의 월간 개요. 이 부분 영문된 거 바로 이제 번역해서 뭐 소개를 해드리면, 자, 이 PBM 관련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,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보험 중심이다 보니까 가격 중심으로 이 의약품 시장이 이제 국가 주도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도 있습니다만 사보험 중심의 형태의 시장 구조이다 보니까 이 보험사와 제약사 중간에서 이 보험 등재라든지 약과 관련되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PBM이기 때문에 이 PBM에 얼마만큼 많은 PBM에 등재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사실상 제대로 된 매출은 여기 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메이저 쪽에 해당되는 이제 PBM이 CBS 헬스케어 쪽에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이제 시그나 쪽에 있는 익스프레스 스크립처,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, 여기도 이제 보험사죠. 여기 산하에 있는 옵토마레스, 여기가 한 80% 정도를 차지하고, 기타 나머지 한 20%를 전체가 한 30개 정도의 PBM 업체들이 있습니다.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형성을 하는데, 그 중에서 이 프라임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5% 한 6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전체 PBM 업체 순위 랭킹 중에서는 한 5위권 정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프라임 테라피틱스가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번역한 부분을 보면, 신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노력해 왔다. 우리 임상 팀들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. 왜냐하면 이 약물이 이제 FDA로부터 효과와 안전성이 좋다라고 이제 평가받기 때문에 그 약물을 보험 등재를 해서 그 의료진과 환자들한테 하는 것이 이제 PBM의 가장 뭐 중요한 그 일이기 때문에, 이제 어떤 약물들이 허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월별로 보면 보통 10개에서 한 20개 뭐 이 정도가 이제 최종적인 이제 뭐 포드파 그 골데이터를 앞두고 있으면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, 그 중에서 나름 좀 선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올해 약물 파이프라인에서 뭐 리투시만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, 요게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이제 뭐 분기별 약물 파이프라인에 되었던 부분들인데,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네 번째로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맙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. 뭐 이 부분을 번역한 부분을 바로 보게 되면 엘레바가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, 자, 1차 치료제로 항서제약의 IV 제형이죠. 그러니까 뭐 정맥 주사 형태의 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. 자,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에서 소라페닉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효하고 임상적으로도 의미 있는 이 OS 값과 PFS 값을 제공했고, 승인이 된 경우 간세 포함해서 표준 치료와 경쟁할 수 있다. 1월 달에 언클라이브의 마이팔 교수 같은 경우는 프랙티스 체인징이 기대된다. 그러면 이런 표준 치료제가 바뀌어지는, 그리고 이제 최근에 HLB 입장에서 보면 NCCN 쪽에 이제 프레퍼드 쪽으로 등재를 기대를 한다는 말 자체는 요런 어떤 이제 지금 표준으로 돼 있는 로슈 제품을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린다.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카탈리 파이프라인이 1월 판에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맙 관련되는 부분에 심층 분석이 있습니다. 이제 이 부분들을 바로 링크에서 좀 찾아보면요. 자, 그러면 이게 1월 31일에 나왔습니다. 이 커털리 분기 이제 약물 파이프라인이거든요. 그 임상적인 어떤 인사이트와 경쟁적인 어떤 인텔리전스 이 지식을 가지고 기대되는 약물 개발 과정에 있는, 그래서 드럭 파이프라인에
여러 이제 그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어요. 뭐 진 테라피, 메타볼릭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유전자 치료제죠. 그 다음에 레스피토리, 그 다음에 진 테라피, 엔도스, 그 다음에 진 테라피, 인펙시어스 딜리즈, 뭐 감염병, 진 테라피, 그 다음에 온콜로지, 항암제에서는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막 이렇게 있거든. 여러 이제 중에서 지금 한 9개 중에서 항암제 라인에서는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을 1월 달에 특별히 좀 다루었다.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. 이거는 뭐 영어로 바로 되어 있는데요.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경구용이죠. 네. 전신치료제인데 경구용으로 하는 리보세라니. IV 제형은 우리 이제 혈관 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주사 부위가 좀 다른데 뭐 이 IV 제형 같은 경우는 정맥 쪽에 가는 겁니다. 그냥 직각으로 이제 하는 건 뭐 근육 주사고,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밑단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S 제형으로 이제 피하 주사 형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티스와 항서제약의 병용이죠. 그래서 인디케이션 관련되는 부분은 간세포암의 1차 치료제 관련돼서 병용입니다. 그래서 임상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면 이게 기전이 중요하죠. 어떤 기전으로 돼 있느냐?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. 그러니까 세포 내에 이제 신호 전달 관련되는 부분에서 작용하는 게 이제 티로신 키나제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이니비터니까 억제하는 거예요. 예. 리보세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기전이냐면 신생혈관을 만드는 어떤 신호전달 안쪽에서 세포막 쪽에 이제 티로신 키나제 관련되는 부분을 억제시키는, 그 다음에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PD-1 관련되어서 인가나 다닐크론 항체입니다. 그래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에서 5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을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도지지는 이제 뭐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루에 이제 경구용으로 한 번 정도 를 받는다. 이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, 그러니까 리보세라니면 계속 이제 주고,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 정도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주사를 맞는 거죠. 그래서 프레이신 테라피,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 간세포암 환자들이 한 4만 명 정도 새로운 케이스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을 하기에는 이제 뭐 1년에 한 뭐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, 이걸로 해가지고 사망에 이제 있는 부분, 사망으로 연결되는 게 뭐 2만 9천 명 정도. 그래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은 간암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죠. 뭐 한 7, 80%. 그리고 메이저 커스, 기타 이제 뭐 기저적으로 이제 뭐 강경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간염 관련되는 부분,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이 경구용 치료제와 그 다음에 IB제형의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아테졸리주막과 이제 베바시ум의 그 로슈 제품이죠. 로슈 제품의 이 부분하고 경쟁을 할 것이다.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도 있고, 그러니까 이 두 개 제품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경쟁 상대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approval 타임라인은 5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FDA 데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픈 드러그는 이제 희귀의약품이죠. 둘 다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간세포암 쪽에서는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미국 쪽에서는 여기도 그렇고 이벨리웨이트 파마도 그렇고 허가를 받으면 여기에서 이제 파이낸셜 포캐스트를 좀 합니다. 그래서 뭐 1년 뒤에, 2년 뒤에, 몇 년 뒤에 어느 정도 매출이 가능한가, 이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현지에서 전망하는지, 이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겠죠. 1차적으로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약물들은 대부분 1조는 다 넘어갔고, 지금 이제 회사는 2027년도, 2029년도에
피크 매출 3조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죠. 근데 이제 파이낸셜 포캐스트 리보세라는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로는 아직 이제 이 부분에서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.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이제 뭐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 안 제공되는 부분인데 아직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허가가 되면 이제 그때 아마 이런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 매출액 추이라든지 향후에 블록버스터가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 관련되는 코멘트가 보통 이제 이런 조사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허가위에는 이제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도 살펴봐야 된다. 자, 그리고 또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FDA 허가가 나면 회사에 알립니까?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FDA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프레스 어나운스먼트라는 게 있습니다. 요게 보시게 되면 그 탭에 들어가서 이제 홈에 들어가서 뉴스 앤 이벤트에 들어가서 FDA 뉴스 룸에 들어가시면 공식적으로 여기 발표를 하거든요. 4월 달에도 보면 이제 어프로브드 해가지고 나오는 건 이렇게 뜹니다. 이렇게. 예.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좀 모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, 이 중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. 이러면 이제 어프로브드 해가지고 4월 3일 관련되는 부분, 이렇게 기사가 게재를 시키고요. 그럼 거기에 딱 내용을 보면, 그날, 발표하면 바로 FDA에서 올라옵니다. 투데이 이렇게 뜨잖아요. 4월 3일 날. FDA가 어프로브드 했다. 승인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내용만 뜹니다. 어프로브드 승인된 거하고, 그 다음에 CR 레터. 그러면 승인 안 됐으면 어때? 그건 없습니다. 별도로. 별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 어프로브드 아니면 CR 레터입니다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FDA 발표하면 뜨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할 때도 이제 그 회사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, 특별하게 CR 레터가 문제가 여기 CR 레터가 될 수 있는 게 한 6가지 정도 항목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었고, 질문도 없었고 자문의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CR 레터 아니면 어프로브드인데, CR 레터에 뭐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어프로브드 확률적으로 더 많이 갔다, 이렇게 이제 회사가 평가하는 이유는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아무튼 중요한 어떤 순간들입니다. 예,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, 자,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